네, 안녕하세요. 야민독서를 진행하는 평론하는 김대현입니다. 사실 지난번 방송을 마치고 휴방을 공지드렸는데요. 이렇게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쉰다고 하고 나서 다시 진행을 하니까 좀 쑥스럽기도 한데요. 사실 오늘은 가볍게 좀 변해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소개해드린 책이 바로 제가 쓴 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명색이 책을 추천하는 자리인데 진행자의 책도 소개해야 되지 않냐고 우리 도서관 유튜브 제작팀에서 아주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민망을 무릅쓰고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자신의 책을 소개하는 일은 좀 무척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지은이는 자신의 책에서 미흡한 부분이 어디인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숙한 부분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책을 소개한다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소개해주는 이유는 동시에 지은이는 자신의 책이 다른 책들과 차별된 지점이 어디인지를 또 정확히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제가 쓴 당신의 징표, 이름의 존재론과 성의 정치학이라는 책입니다. 2018년 목멘토 출판사에 나온 책이고요. 이제 선정 이유를 말씀드려야 할 텐데요. 사실 저도 좀 지은 책이 여러 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좀 소개해드려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는데요. 그러다 이 책을 결정한 이유는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제목에서 좀 보면 알겠지만 약간 접근이 꺼려지는 좀 어려운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쓴 책 중에서 사실 다른 책들도 큰 차이 있고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사람들에게 가장 덜 알려진 또는 덜 읽힌 책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이유로만 이 책을 소개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명색이 이제 공공성을 가진 도서관에서 하는 공적인 채널인데 제가 이런 사적인 그런 욕망으로 책을 소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해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또 민망을 무릅쓰고 말씀드리자면 권위를 빌자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 책은 유명 대형 서점의 MD의 추천이나 또는 중앙 언론사들의 주목할 만한 신경 코너에 여러 차례 소개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 최소한의 요구 조건을 그냥 충족한 정도라고만 가볍게 생각했으면 합니다.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책은 제목에서 보듯이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신데렐라, 유니콘 또는 콩쥐바지처럼 현실에 실제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허구 속에서라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인식이 가능한 것이라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름에 대해서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을 언어 철학이나 사학 또는 인류학, 진화심리학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탐구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서문은 조금은 오래된 코미디 프로그램에 대한 기억을 시작하는데요. 아마 연세가 있는 분이라면 많이들 아실 텐데요. 우리가 김수환, 거북이가 노름이 이렇게 시작하는 만남 같은 이야기가 그런데요. 우리가 5대 독자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 그런 내용이죠. 어쨌든 책은 이 내용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요르바족의 장명의식과 또 이슬람 문화권에서 탄생의식인 세보, 그리고 이 나라 일본의 명명의식인 오시치아, 또 이누이트와 같은 원시부족에서 자주 나타나는 신생아 살해 풍습, 그리고 가톨릭의 영세식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또한 우리가 단테의 신곡이라든지 또 우리가 성서의 외경, 정치 경제의 외경인 니고데모 복음서 등에 나타난 여러 일화들을 분석을 해서 그 안에 나타난 이름이 단순히 사람을 다른 사람들과 구분하는 그런 단순한 기능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존재를 구원하는 구원의 징표이자 또는 공동체 구성으로서 증거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책은 역사와 신화뿐 아니라 영화, 문화, 대중문화 등과 연결해서 정말 다양한 층에서 인류의 무의식에 남아있는 이름의 숨겨진 의미를 탐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외에도 이 책은 일부에서 언어 철학을 도구로 해서 이름이 존재를 구성하는 핵심이자 동시에 구성원의 행동을 규율하는, 강제하는 규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또 우리가 가족관계를 표시하는 성이라는 제도가 자연 발생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어떤 정치적, 경제적 필요로 인해서 발생이 되었다는 것을 정말 또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2부에서는 정말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들이죠.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해리포터 시리즈, 그리고 만화책 데스노트,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의 10계명, 세 번째인데요. 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든지 또 그리고 불교의 관세음보살이 관음보살이 된 사연, 그리고 이슬람의 알라, 그리고 그리스의 하데스, 이렇게 신화적인 이름들과 함께
또 아마존 유역에 사는 우리 원시부족 야노마미족, 그리고 아프리카의 부시먼, 현지어로는 상이라고 하죠. 이 부시먼의 풍습 등 정말 여러 번에 걸친 그런 폭넓은 접근을 통해서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피하는 이른바 피해의 습속이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존재하겠다는 것을 제시하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 피해라는 풍속, 그 바탕, 그 기저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있는 내용이 2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1부와 2부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실제 현실에서 적용된 사례를 찾아서 1부와 2부에서 다룬 내용들이 이렇게 현실에서 이렇게 적용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사례 연구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우리가 역사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아무런 재능이 없는데도 단지 역사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아르테미스 신전에 방화를 하고 결국 그 죄로 사형을 당했던 헤로스트라투스라는 사람의 일화, 이를 바탕으로 사르트르가 집필한 소설 에로스트라트, 그리고 언어 철학자 솔 크리크의 연구를 통해서 왜 사람이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게 되는지, 그리고 이름이 존재를 지칭하지만 어쩌면 동시에 그 존재에 발현되는 여러 가능성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지칭으로서 이름이 단순히 존재를 지향한 것이 아니라 존재를 초과한다는 새로운 인식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책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정말 다양하고 방대한 분야를 횡단하면서 그런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이름에 대한 사료들을 발굴하거나 제시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독창적으로 해석하는 책입니다. 그럼으로써 어느 페이지를 펼쳐도 독자들에게 지적 호기심과 읽는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책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놓고 말씀드리는 게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우리에게 참 익숙한 이름과 성의 이면에 숨어있는 정말 다양한 인문학적 요소들이 궁금하신 분이라면 시간을 투자해서 한 번쯤은 읽어보셔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야구인 독서였습니다.